자, 우리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봐요. 277쪽. 제가 이렇게 쭉 스크린 하는 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시간 많이 잡아먹으니까 오늘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들어갈 겁니다. 앞부분만이 조금만 하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정비법 완성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들 꼭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만 합시다. 지금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완전히 이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내용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내용을 다 잊어버려 주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는 거 이거 잘 잡아 주셔야 돼요. 일순환에 했던 내용하고 다음 주에 오실 때 일순환에 했던 정비법 내용을 꼭 들어봐야 된다고. 용어의 정의라도 그걸 듣고 오셔야 돼. 다음 주에 완성할 거니까. 자, 그러면 277쪽 한번 봐요. 거기에 정비사업 해가지고 세 가지 쭈째째 나오죠? 이 쭈째째 해서 세 가지로 바뀌었어요. 정비사업에. 자,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만 해더라도 쭈쭈쭈도 쭈까 그랬는데 쭈쭈쭈도 쭈까. 아유 징그럽다고. 뭘 쭈까 쭈까기는. 근데 이제 쭈째째 세 가지로 바뀌었어. 정비사업이. 어때 분위기가 그러든지 말든지. 정비사업 하면 반드시 작년하고 달라요. 지금 선생님들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디에서만 하는 거냐면 정비구역 안에서만 해요. 구역이 지정이 돼야 된다니까. 도시개발사업 어디에서 한다 그랬어요?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한다 그랬지? 이렇게 구역을 지정한다 해서 지정권자라고 했잖아요. 예? 정신 집중 안 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누구냐고 또 질문할 거예요. 질문 안 할게. 봐요. 정비사업은 어디서 해요? 정비구역 안에서만 해. 근데 작년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아파트단지,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구역 지정을 안 해도 이게 동의요건 충족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조합 설립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게 추진했다고.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삭제됐어. 무조건 아파트 단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구역을 지정해야 돼. 정비구역. 그래야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비사업은 어디에서만 한다? 이제 정비구역 안에서만 한다. 그러니까 재건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된다. 아닌 구역에서도 할 수 있다 하면 틀려. 정비구역 안에서만 합니다. 이제는. 이제 이렇게 바뀌었고 세 가지로 정비사업이 세 가지로 이렇게 바뀌었어. 이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첫 번째가 달동네 정비사업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달동네 정비사업을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일단 따라서 한번 해봐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달동네 사업. 여기 이제 작년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달동네 밀어버리겠다는 사업과 달동네를 그대로 보존하자 하는 취지에 의해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이게 하나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게 이렇게 개정이 된 거야. 일단 따라서 한번 해요. 달동네 정비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요렇게 해서 이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면 재개발 사업이요. 이 재개발 사업인데 이 재개발 사업을 보면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 그러니까 주택지를 갖다가 재개발 사업하는 거, 그게 작년에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었고, 상업지역을 재개발하는 상가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공장을 기아자동차를 재개발하는 공장 재개발 사업 해서 우리 도시지역 내에는 재개발 사업이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이걸 통틀어서 그냥 재개발 사업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합해져서 그냥 앞에 것 다 빼고 상가, 공장, 주택 빼버리고 그냥 재개발 사업 이렇게 오는 거야. 따라서요.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요게 재건축 사업이에요. 작년에 재건축 사업이 그대로 온 건데 이 재건축 사업이 작년에는 뭐가 틀렸냐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돼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 돼. 요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오피스텔도 건설 공급하니까 반드시 주택만 공급하는 게 아니니까 주택이란 말 빼고 그래서 이제 재건축 사업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일단 따르세요. 주째째 정비사업 3가지. 주째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째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정비사업 3가지 시작. 어디에서 해요 정비사업? 옳지 3가지. 안 보고 좀 해봐. 다 여기만 보고. 정비사업 어디서 한대요? 안에서 해. 그러면 오늘 정비구역을 누가 지정하는가 이건 알고 가야 되겠죠? 에? 그리고 정비사업 3가지는 알고 가야지. 안 보고 뭐가 있어요? 옳지.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지금 볼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사업부터 봐. 책을 봐 이제. 277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니까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열악 네모 엮어야지. 이 정비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야. 이런 게 극히열악해요. 도로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계단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 등산로 일대. 극히열악 네모.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 네모 엮어야지. 이제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각각 조례로 정하는 거야. 법령으로 정하는 건 없고.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는 뭐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조례로 정하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알 것 없다. 자, 과도하게 밀집 네모였고요. 극히열악 과도하게 밀집. 여기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자, 단독주택 및 다세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밑줄고요.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밑줄 확충 동그라미. 확충해준다. 이제 못 빠져나가게 달동네 정비사업 거기에서 다른 데로 이사 못 가게 거기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 보전 밑줄. 달동네 주거환경을 그대로 보전하겠다는 거예요. 보전에 동그라미 칩니다. 정비 개량에서 보전의 취지가 강하니까 확충 보전 갈 거예요. 일단 저 따라서 합니다. 극히열악 과도하게 밀집. 확충 보전. 극히열악 과도하게 밀집. 확충 보전. 주거환경 개선사업. 극히열악 과도하게 밀집. 확충 보전. 옳지. 재개발사업 봐요. 밑에 정비기반시설 열악 동그라미 쳐야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다. 밀집 동그라미 치고. 자,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네모였고요.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이 이 뜻입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자, 따르세요. 재개발사업, 열악밀집, 재개발사업, 열악밀집,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사업. 자, 밑에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 양호예요. 양호 동그라미. 도로 상하수도가 잘 돼 있어요.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밀집 밑줄고요. 공동주택 밀집 밑줄 밀집 동그라미 따르세요. 양호 밀집. 재건축사업. 양호 밀집. 재건축사업. 주째째 정비사업 3가지. 주째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자, 올라간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도시의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다음은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정비사업을 써놓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열악 네모였고, 자, 과도하게 밀집 네모였어야 되겠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인 주째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써야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써놓고 2번 단독주택 및 다세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즉 밑줄 그어놓고 확충의 동그라미.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존정비 개량입니다. 주거환경 보존 및 보존의 취지가 강하니까 확충보존으로 갈 거예요. 뭐예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죠. 자, 3번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열악 동그라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 동그라미 쳐요. 열악 밀집 무슨 사업이에요? 재개발 사업.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 자, 4번 상업적 공업적 네모였고요. 요태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무슨 사업이에요? 재개발 사업이죠. 5번에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 하나, 양호 동그라미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요. 밀집 동그라미 칩니다. 양호 밀집 뭐예요? 재건축 사업. 이렇게 되어지죠. 자, 다시 원위치에서 277쪽 봐요. 자, 277쪽 봤어요. 노후불량 건축물 이렇게 나오죠. 가로 3번 노후불량 건축물 나와요. 요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맞춰야 된다고. 그런데 나오는 곳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만 좀 해요. 몇 개 안 되니까. 이거 다 공부할 수, 외울 수는 없어. 다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들이거든요. 보면은. 자, 노후불량 건축물 보겠습니다. 자, 노후불량 건축물이란 다음 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하는데요. 자,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밑줄 그어요. 그 밖의 안전사고 우려, 안전사고 우려 밑줄 그었습니다. 붕괴에서 붕에 동그라미 치고 안전사고 우려해서 안에 동그라미 칩니다. 붕안 해서 정확하게 발음해야지. 이걸 갖다가 꼬아버리면 상당히 불편하다. 미투 운동이 일어나요. 남자들한테서. 그렇게 꼬지 말라니까. 정확하게 발음하라니까. 그렇게 꼬지 말라니까 그래. 자, 동그라미 2번에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여기만 밑줄 그어요.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여기만 밑줄 그어요. 밑줄 그어놨어요? 요런 내용이 신설되게 예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요런 건축물 중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게 있구나. 요 정도. 자세히 안 읽어도 괜찮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다 들어가 줘야 돼. 그런 말 갖고 이제. 근데 3번 봐요. 3번. 자, 동그라미 3번 봤어요? 거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밑줄 그어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이니까 기억하고 니은을 갖다가 충족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뭐를 봐야 되냐면 기억, 니은 딱 묶어놓고 밑에 참고하기 보면 1, 2, 3 세 가지 나오죠. 선생님들 찾았어요? 다른 건 놓아두고 3번 별표 쳐요. 이것 가지고 시험 문제 내요. 3번 가지고 다른 공부 안 해도 좋은데 이건 3번은 읽어주시고 시험장 가야 돼.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해요. 밑줄 그어요.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밑줄. 이 부분이거든요. 이걸 준공일 기준으로 40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조사일 기준으로 40년 이렇게 바꾼 사례도 있어요. 틀린지 모르게 해서. 준공일 기준으로 40년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 한번 봐요. 쭉 밑에 보니까 밑에 동그라미 4번에 1번 보세요.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이렇게 나오잖아요. 밑줄 그어요. 이걸 조사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30년 이하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태어나고 나서 40년, 태어나고 나서 20년, 30년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내용인지 이해 가요? 조사일 기준으로 하면 안 돼. 사람도 태어나고 나서 40살 됐을 때 뱃살 제거 수술하고 이 20살 됐을 때 눈꺼풀이 수술하지. 역시 다른 데서도 안 웃더라고 이런 거. 근데 나는 상당히 재밌었는데 이런 것들 내가 생각해 놓고. 조사일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건물이 지어놓고 나서 지어지고 나서 준공일 기준으로 준공된 후 이런 형식으로 걸려야 돼요.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3번 보겠습니다.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요건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중에서 이런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가겠습니다. 제일 밑에 동그라미 4번 갔어요. 동그라미 4번 별표 쳐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들 그 부분 밑줄 그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 이 말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 말 빠지면 틀려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 시험 문제가 거기 봐봐요. 밑에 참고하기 봐봐. 참고하기. 참고하기를 보면
1번에 보니까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이렇게 떴어. 이렇게 뜨면 틀린단 말이야. 이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도시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선생님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에 도시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 밑줄 그어놓고 이게 그 밑에 1번하고 2번하고 그쪽으로 화살표 해봐. 그쪽으로 다 걸려줘야 돼.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 그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하면 틀린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걸려야 되냐면 도시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이 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이렇게 나오면 맞고. 주무세요? 주무시는 거 아니지? 예. 이제 그 정도. 제가 체킹한 요 정도만 잡고 시험장 가요. 여기 이제 만약에 나오면 맞춰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오늘 나간 프린트본 한번 풀고 지나갑시다. 그러면 9번 문제. 8번 문제인가? 8번이죠? 선생님들 8번 한번 봐요. 정비 법령상 노후불량 건축물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틀린 것은 뭐냐? 1번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밑줄 붕자 동그라미 안전사고 우려 밑줄 안에 동그라미 붕안. 이 수준 낮은 계획에서는 웃고 수준 높은 계획에서는 안 웃어버려요. 자 2번 계속 안 웃어도 괜찮아요. 집에 가서 혼자 웃기 없기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고.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밑줄 거예요. 자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신설됐거든요. 자 3번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예요. 밑줄 거예요. 준공일 기준으로 지어놓고 나서 40년입니다. 조사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 보수보호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이게 더 클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중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입니다. 4번 도시민관을 제외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 밑줄. 이 말 빠지면 틀려요.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죠. 눈꺼풀이 수술은 20살 먹고 나서 대학 들어가서 하죠. 10살 때도 하나. 더 혼동되네. 20년 이상 30년 이하. 이유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개그였어요. 자 동그라미 5번. 자 도시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 밑줄 그어요. 이 말 빠지면 틀려요. 도시군 기본계획 경관에 관한 사항이 어긋나는 건축물. 이건 노후불량 건축물입니다. 자 다시 원위치해서 281쪽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오늘은 쭉 이게 스크린 안 할 거예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 그리고 시험 문제가 기출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 출제가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너무 어렵게 출제되는 것은 여기까지는 안 해도 좋습니다 하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럼 그걸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이렇게 들었던 내용 이것만 잡아도 80점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러나 저는 마이크 등 강사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여기까지는 출제됩니다 하고 확인시켜줄 의무는 있다고. 그렇죠? 그것도 안 해주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설명하고 오늘은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 또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정도 설명하고 마무리를 지을까 해요. 오늘 수업을. 자 정비사업은 1년의 절차 스크린 하는 건 다음 주에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제가 어떻게 가냐면 정비사업은 이렇게 기수하고 정수하고 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수하고 정수하고요. 형제지간에 하는데 기수가 형이고 정수가 동생인데 기수가 쌍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이 똑같아. 10월 5일에 수태했다 이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가 똑같이 10년 단위로 10년마다 수립하고 정하고 5년마다 5년 단위로 해서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제 이렇게 걸리는 거야. 똑같이. 자 그런데 이게 쌍둥이가 나오는데 기본 방침이라는 게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이라는 게 하나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 방침의 수립. 방침은 계획이 아니니까 뭐 정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기본 계획의 수립. 기본 방침의 수립과 기본 계획의 수립. 기수 이렇게 잡아갑니다. 똑같이 10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정하고 그리고 5년마다 5년 단위로 해서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기본 방침이다 하면 누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냐면 누가 정하는 거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에서 정해요.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 방침을 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지금 정비 사업 하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정비 사업 한다고? 정비 사업 하는데 정비 사업에 관한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큰 틀, 방향을 제시하는 게 방침이에요. 하나하나 다 잡아갈 거예요. 예. 자, 바로 옆에 있는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게 방침이고, 자, 기본계획이 뭐냐 하면은 기본계획은 수립하는 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끝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안군이나 한평군 이런 데는 기본계획이 있다 없다? 없다. 정비사업에 관한 큰 틀 방향을 제시해요. 이건 정비사업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이건 방침은 이거의 방향 제시야. 기본계획의 방향 제시고,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에 관한 방향 제시라고. 그리고 다시 말해서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까지만 수립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정비사업에 관한 틀을 제시하는 청사진 계획이야.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약 624곳이 나왔어요. 예정구역이. 여기에서 320곳 이상이 지금 해제됐습니다. 더 해제됐겠다. 이거 작년 정도에서 320곳이었으니까 지금은 해제가 더 됐겠지. 거의 해제 많이 돼요. 구역이. 예정된 구역 이런 것 등은 여기 기본계획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추진하겠다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어요. 추진계획이. 이런 경우는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정비사업에 관한 청사진계획이고, 하나하나의 예정구역별 정비사업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정비계획이에요. 정비계획, 구체적 계획이. 따라서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됩니다. 정지포 이렇게 가는 거예요. 틀이 조금 잡혀요? 분위기가 네가 뭘 알려줬다고 틀 잡냐고 물으면 하나하나 다 체킹해보게. 자, 요 정도만 하고 책을 봅시다. 책을 한번 봐요. 자, 281쪽 거기 보면 거기 기본 방침 이렇게 나오죠. 1번 나와요.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 이렇게 나와요. 기본 방침 네모였고, 기본 방침은 누가 정하고 수립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10년마다 동그라미 자 정하고 수립하고 5년마다 동그라미 타당성 검토하자. 자 1, 2, 3, 4, 5 묶어야지 앞에서. 자 1, 2, 3, 4, 5 묶어서 묶어가지고 기본 방침의 내용 이렇게 써야죠. 기본 방침의 내용 이렇게 한번 써봐. 기본 방침의 내용 국기 조제로 갈 겁니다. 자 1번 봐요. 도시의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정책방향 밑줄 그어놓고 국가정책방향 밑줄 그어놓고 국에 동그라미 쳐요. 자 2번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방향입니다. 기본계획의 수립방향 밑줄 그어요. 기에 동그라미 칩니다. 국기 조제로 갈 겁니다. 국기를 조제하는 자는 정부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3번 노후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밑줄 그어놓고 조에 동그라미 쳐요. 자 4번을 보면 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에서 재정지원계획 밑줄 그어놓고 재 동그라미 쳐요. 국기조제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는 잡아야 되냐면 2번에 기본계획 수립방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잡아주셔야 돼. 선생님들 여기 봐봐. 기본 방침이 뭐냐 하면 국기제조인데 이거 하나는 알자고. 바로 옆에 있는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방향을 제시하는 게 방침이야. 내용 아시겠어요? 따르세요. 국기조제 방침의 내용 국기조제 국가정책 방향 국기조제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국기조제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재정지원계획 국기조제 그거요. 자 그 다음에 기본계획 들어가요. 자 기본계획 수립 나오죠. 수립권자 밑줄 그어야 되겠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까지 밑줄 쫙 그어야죠. 여기는 군수 있다 없다? 없다. 시장까지만 기본계획은 군에는 기본계획이 없다. 정비사회관은 청사진계획이 없다.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10년 단위 동그라미 쳐요. 두 번째 줄 끝에.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한번 긋고. 자, 이번에 타당성 검토 나오죠? 자, 특별시장부터 시장까지 밑줄,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줄, 5년마다 동그라미 쳐야죠. 10월 5일에 수퇴했다. 잡아주셔야 되고. 밑에 2번, 기본계획의 내용 이렇게 나와요.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1번,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네모였고 별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에 관한 청사진계획이에요.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기본계획의 내용이다. 이거 잡아야 돼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에 관한 청사진계획 이 내용입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다? 기본계획의 내용이다. 이거 잡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주거지 관리계획 밑줄 그어놓고 주거지 관리계획 밑줄. 자, 우리 강북 같은 경우는 저밀도, 중저밀도로 이렇게 주거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강남 같은 경우는 고밀도로 주거지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저기 수성동 계곡 같은 경우에 인왕산 자락 밑에 서울 그런 데는 이제 정비사업을 하는데 4층 이하로만 짓도록 했어요. 거기에서는. 그래 아파트는 못 들어오는 거지. 연립까지는 들어오네. 그런 데가. 자, 넘어가 보면 8번의 도시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밑줄 그어놓고. 자, 도시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이 말이 뉴타운 사업 때문에 생긴 법조문입니다. 기본계획 내용으로 포함을 시켰어요.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서울의 뉴타운 사업이에요. 뉴타운 사업이라고 써놔요. 거기와 연계성을 맺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자 해서 들어간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보면 9번과 10번 나오죠. 이거 두 개 묶어서 별표 쳐야 돼요, 선생님들. 요 내용은 좀 잡아야 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구역에서 정비예정구역 네모. 그러니까 정비예정구역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본계획 내용이에요. 정비사업에 관한 큰 틀 방향을 제시하는 거. 10년 단위로 수립 들어가는 거. 예정구역, 예정구역. 정비구역이 예정구역이지 정비구역이 아니에요. 정비구역 지정은 여기에서 한다고. 정비구역 수립에 신청 들어가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 정비구역 지정까지는 아직 멀었다고요. 지금 기본계획 나왔을 때 여기 예정구역이 정비예정구역이지 정비구역으로 바꾸면 안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10번의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밑줄 그어요. 단계별 추진계획이다 이렇게 잡아가면 돼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단계별 추진계획이다 하는 거, 이것이 어디에 있는 내용이다? 기본계획의 내용이다. 기본계획의 내용이다. 자, 11번에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밑줄 긋고 밀도계획만 밑줄 그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밀도계획이 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세입자 밑줄 그어요. 세입자에 관한 이러한 내용은 다 들어가요. 정비계획에도 들어가고 기본계획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자, 생략사항 한번 봅시다. 선생님들 생략사항 나와요. 여기까지 기출된 거예요. 기출 이렇게 한번 써놓고. 근데 여기까지 공부해달라고 제가 부탁하는 건 아니에요. 자, 한번 보기만 하게 확인만이. 생략사항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의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9하고 10번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9번이 뭐냐면 예정구역, 정비예정구역이요. 써놔요. 정비예정구역이라고. 10은 뭐예요? 단계별 추진계획 이렇게 써놔. 줄여가지고. 위에서는 예정구역이고 10번에서는 단계별 추진계획이야. 이것을 생략할 수 있다. 뭐가 들어가면 밑에 생활권 이렇게 나오죠. 잘 보세요. 이걸 다 밑줄 그을 필요는 없어. 생활권 설정, 생활권 기반시설 막 이런 게 공부할 거 없고 1번 2번 봐봐. 생활권 이렇게 시작되죠. 2번도 생활권별에 생활권 이렇게 시작되지. 그 부분만 밑줄 긋는 거야. 생활권 이 말 딱 들어가면 두 가지를 생략할 수 있어. 뭐를 생략할 수 있다. 옳지.
정비 예정구역하고 단계별 추진계획이죠. 이걸 생략할 수 있지? 그러면 284쪽 한번 봐봐. 284쪽. 284쪽에 2번 문제 27일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동그라미 3번 봐요. 기본 계획에 생활권별에서 생활권 밑줄 그어요. 이 말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뭐가 생략될 수 있냐면 주거지 관리 계획이 생략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뭐 정비 예정 구역하고 단계별 추진 계획이 생략되는 거죠. 주거지 관리 계획이 생략되는 게 아니라고. 이것까지 출제했다니까 여기까지 하지 말자고. 공부. 여기까지 출제하면 우리가 어떻게 맞추냐고. 우리가 민법 5배 분량 이것까지 제대로 하려면 5년 걸려요. 민법 1시간 할 때 5시간 하기 전에는 공부 버렸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것까지 하지 맙시다. 이런 것까지 하지 말게. 자, 이런 것까지 하지 말고. 자, 좋아요. 지금 뭐냐면 기본계획의 내용이 뭐냐. 방치호의 내용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이걸 방향 제시하는 거야. 기본계획 수립 방향. 이게 뭐냐. 정비 사업에 관한 방향 제시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예정구역이나 단계별 추진계획이 나온다. 요 정도만 이해해. 뭐를 생략한다. 생활권 들어가면 그걸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할 거 없고. 자, 다시 원위치 합시다. 그래도 80점 이상 나오는 거 지장 없으니까 너무 힘들게 하지 말자고. 자, 282쪽 가요. 282쪽을 보면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작성 방법은 작성 기준 작성 방법 네모 엮어야죠. 뭐 기준이다 방법이다 이렇게 딱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긋고 장관이 고시한다 정해서 고시하자. 뭐 기준 방법 이렇게 나오면 그냥 뭐 우리가 아는 거 없으니까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정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공람도 하고 지방의 의견 청취도 하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봐봐. 생략이란 표현 나와. 생략. 선생님들 생략 나와? 동그라미 1번 2번에도 불구하고 공람과 지방의 의견 청취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 밑줄 한번 그어요. 주민 공람과 지방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한번 그어봐. 그러면 주민의 공람과 지방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 1, 2, 3, 4, 5, 6, 7, 8, 9 이걸 공부해야 돼. 경미한 사항인데 공부할 필요 없어. 할 필요 없지? 시험 문제는 나온단 말이야. 미친다니까 이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런 것까지 내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경미한 사항까지. 여기까지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맙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려고 보면 5년 걸린다니까. 이놈들이 지 멋대로 낸다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이렇게 못해. 여기까지. 이걸 커닝페이퍼 이거 나옵니다 해서 커닝페이퍼 작성하세요 해도 이거 하겠어요? 이거 첫 글자 따서 외울 거예요? 정정공사 정단 건정국 뭐 참말로 이거 커닝페이퍼 작성하세요 해도 내용이 많아가지고 못해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건 단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일회성 출제야. 일회성 출제. 일회성 한 번만 출제하고 만난 거지. 계속 출제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공부하지 맙시다. 자, 기출문제 출제됐다는 거 이따가 입증을 시킬 거야. 확인만 하자고. 근데 하지 말자고. 자, 4번을 봐요. 오른쪽 4번. 기본계획 확정고시 등 이렇게 나오죠. 기본계획 이제 수립할 때는 이렇게 협의도 거치고 심의도 거치자 이런 내용이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협의 동그라미 심의 동그라미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가로 열고 닫고 여자는 두 번째 줄 봐요. 수립 변경할 때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밑줄 협의 동그라미. 세 번째 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한다. 밑줄 그어놓고 심의 동그라미 떨어져 있네. 자, 해놨어요.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거기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밑줄 그어요. 이게 뭐게? 거기 282쪽 봐. 제일 밑에. 거기에 제일 밑에 보면은 의견정치 공람 생략하는 사유 있지? 이 내용이야. 이 내용이라고. 이 내용이야? 그렇다는 것만 이해해. 자, 동그라미 2번 승인. 승인 동그라미 치고 별표.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걸리는 거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걸려요. 거기까지만 밑줄 그었어요. 거기까지만 밑줄 긋자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 내용이 왜 도지사의 승인을 받냐면, 봐봐. 대도시장이 아닌 나주시장이라고. 목포시장이야. 이 자는 이 도지사의 대도시장이 아닌 자지, 대도시시장이 아닌 자야. 이 아닌 자는 여기 이제 도지사 승인 받자 이 말이 나와.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좀 이해만 해요. 그렇게 했다 하고 그냥 지나치는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게 어떤 절차냐면, 수립도 하고, 그리고 하트 모양 2개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이게 승인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이 승인권자가 뭐냐면 누구냐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라는 말이지. 수원시장 전주시장까지가 수립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받는다는 말이 없어. 근데 나주시장이나 목포시장이 수립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내용이거든 이게. 여기까지 하지 마.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보는 거야. 이렇게 이해 못하는 게 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그래도 80점 이상 나오는데 지장 없다. 자,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려면 협의도 거치고 심의도 거친다. 이제 이런 내용이야. 근데 다만, 자, 동그라미 1번의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 이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요. 도지사는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 나오죠?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밑줄 그어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28이야. 거기 28이 봐봐. 282쪽 제일 밑에 1번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위에 9번까지 나오죠? 이 내용일 때는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6번 봐요. 6번. 282쪽에 6번.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할 때는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그러면 다시 한 장 넘겨서 284. 284쪽 기출문제를 보자고. 여기까지는 공부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이크 잡은 강사니까 확인만 시키는 거야. 하지 맙시다. 자, 2번을 봐요.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원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밑줄. 이거는 승인 안 받아도 되잖아. 경미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는단 말이지. 이게 또. 이거 돌아버려. 여기까지 하기 안 하기. 안 하기 하지 말자. 하지 말아요. 안 해야 이게 고득점이 나와요. 나 이거까지 하겠다 하면 고득점이 안 나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80점만 맞으면 되지 뭘. 이것까지 하면은 45점밖에 안 나와. 이것까지 하면. 이걸 안 해야 80점이 나온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공부하지 맙시다. 이런 것까지. 자, 다시 원위치해서 283쪽. 283쪽을 보면 기본계획의 확정고시에서 그 밑에 고시하고 열람하자 이 말 나오죠? 밑줄 긋고 4번에 보고 나와요. 요건 별표 쳐야 돼.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밑줄 긋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들 여기에서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보고가 한 번 있어요. 정부에게 보고하자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내용이 하나가 있고, 이때는 보고가 없다고. 그리고 어디에서 보고가 있냐면 여기에서 구역 지정했을 때 보고가 있어.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는데 한 번 보고 쉬었다가 보고야. 내용 아시겠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84쪽.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2번 문제는 이런 문제까지 공부할 건 없다. 이거 안 해도 고득점 나온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공부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자, 284쪽 정비계획의 2반 이렇게 나와요. 자, 가로 1번에 정비구역의 지정 이렇게 나오죠. 정비구역의 지정. 자, 지정권자 이거 외워주셔야 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네모 딱 엮고, 이 도시군수가 지정권자야. 자, 다시 한번 우리 정비구역 지정권자 누구예요?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옳지, 시장군수 이렇게 되는 거야. 도시군수야. 이자가 정비구역 지정권자야. 다시 한번 정비구역 지정권자 누구?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예외적인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려.
정비구역.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원칙 누구? 도시개발구역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장. 오늘 첫 교시 한번 해봤지. 오늘 안 지났으니까 조금 기억을 해봐야지. 너무 무리한 건가? 예외적으로 누구? 국관 30천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 생각한다. 뭐야 그것밖에 더 있어? 우리 정비구역 지정은 누가 한다? 공부할 의욕이 안 생기는가 봐 지금. 꼭 구분해야 돼.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 꼭 잡아주셔야 돼. 근데 잘 봐봐. 이제 정비계획 수립을 볼 거예요. 정비계획은 구체적인 정비사업에 관한 하나하나의 계획들을 얘기해. 그래서 정비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는데, 정비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거냐면, 수립이라는 말은, 선생님 수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게 입안 플러스 결정의 의미다 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동일하면 여기는 여기서 결정의 의미니까 이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그래서 수립이라는 말은 내용 확정이 여기서 되는 거야. 이 말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플러스 결정의 의미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렇게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을 더 풀었으면 특별시장부터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이자는 정비계획을 입안 결정해서 구역 지정하는 거라고. 수립해서 지정한다는 말은 보다 구체적으로 더 풀었다고. 그런데 구청장 등이 있어요. 구청장, 서구청장, 광역시에 군수가 있거든요. 요자는 지정권자가 아니란 말이지. 지정권자가 결정권자거든. 그러니까 이자는 입안만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지정권자니까 결정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틀로 가는 거라고. 원래 이렇게 자세하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보면, 자 이게 복잡하니까 선생님들 이게 복잡하니까 이렇게 잡아. 그냥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꼭 잡아야 돼. 근데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을 이렇게 수립할 수 있고, 또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데 수립은 아니야. 입안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정비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걸리는 거야. 결정해서 지정하는 거야. 입안한 내용을 결정해서 자기가 지정해. 이거 복잡하니까 그냥 정비구역 지정권자 이것만 외워. 그러면 아이 힘들어. 힘들어. 에? 자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 봐봐. 동글배기 2번에 직접 입안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을 입안할 수 있어요. 지정권자가. 그러면 이제 자기가 결정해서 구역 지정 들어가거든. 정비구역 지정 신청 봐요. 자치구 구청장, 광역시 군수 나오잖아요. 이 자를 구청장 등이라 그래. 요 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아니니까 입안해서 신청 들어가는 거야.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와.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286쪽을 봐요. 286쪽을 보면 정비계획의 내용이라는 표현 나와요. 선생님들 정비계획의 내용을 보니까 다음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서 1, 2번 딱 묶어요. 정비사후 명칭 밑줄, 정비구역 면적까지 밑줄. 이게 구체적인 사항이야. 정비사업에 관한 상세한 구체적 사항은 이게 정비계획의 내용이라고. 자 그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5번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밑줄. 이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써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세입자 밑줄 긋고, 세입자는 다 들어가. 어느 행정계획이나 9번 밑줄 그어요.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야. 예정시기 언제 착공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기본계획의 내용은 예정구역이라고. 정비사업의 예정구역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면, 선생님들 오른쪽을 보면 11번 봐요. 11번. 거기에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들 나와요? 지구단위 계획 내용 밑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상세한 계획인 정비계획에 포함된다. 정비계획에 포함된다. 요 정도만 하자고. 요 정도만 하고 다음 주에 이걸 완성할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풀어야지.
문제 9번 문제. 9번 문제 보면 기본 방침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거 국기 제조가 아닌 것을 고르셔. 조제가 아닌 것을 고르셔. 그죠? 1번에 국가 정책 방향 국의 동그라미, 기본 계획 수립 방향 기의 동그라미, 조사 및 개선 계획 수립 조의 동그라미, 재정 지원 계획에서 재의 동그라미, 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기본 계획의 내용이야. 그죠? 방침의 내용이 아니고. 자, 10번을 보니까 이게 10년 단위로 10년마다 수립하고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자, 재검토하자 이 내용이요. 그래서 10년, 5년이 들어가는 겁니다. 선생님들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마무리 지을 거니까 일순환에 했던 내용을 꼭 복습을 해가지고 오시고 주째째 잡아야 돼. 다음 주부터 이제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이거 그림 쫙 들어갈 거야. 이렇게. 자, 그 그림을 한번 그렸던 것 같으니까 일순환에서 다시 복습을 해오셔야 돼. 자,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죠. 늦은 시간까지 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